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죠?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 오늘 우리는 이 사건들을 그냥 어떤 이상한 사람의 범죄로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헤드라인 넘어 우리 사회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무너지고 있는지 함께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사회적 부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49.7.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들의 평균 나이입니다. 거의 50세에 가깝죠.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숫자도 한번 보세요. 87.9%. 피의자들 중 거의 90%에 가까운 비율이 바로 남성이었습니다. 자, 이 숫자들을 연결해 보면 뭔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죠? 사실 더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소와 시간인데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무슨 유흥가나 외진 곳에서 주말 늦은 밤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평범한 동네, 상가, 주택가에서, 그것도 평일 저녁 시간에 더 자주 벌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그 사람은 원래 이상한 사람이었어 라는 가장 쉬운 결론을 잠시 접어두려고 합니다. 대신에 무엇이 그들을 이런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그 사회적인 패턴을 한번 끈질기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초점을 저 사람이 괴물인가에서 어떤 시스템이 어쩌면 평범했을지도 모를 한 사람을 저 지경까지 몰아붙였는가로 옮겨봐야 합니다. 왜 하필 50대의 남성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인생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가장 무거운 시기, 말 그대로 모든 압력이 한 점에 집중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짊어진 무게를 한번 보세요. 위로는 연료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죠. 아래로는 다 큰 자녀의 학자금, 또 결혼까지 챙겨야 합니다. 아직 갚아야 할 주택 대출금도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의 노후까지 준비해야 하는 정말 모든 책임이 이들의 어깨 하나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잔인한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돈 들어갈 곳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바로 그 정점에서 사회는 이들을 직장에서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 사람은요, 사실 가난보다 이 감각에 더 빨리 그리고 더 깊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이 세대는 정책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이른바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죠. 청년 지원 정책을 받기엔 나이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노인복지 혜택을 받기엔 아직 젊습니다. 사회는 그냥 알아서 버텨내라고 말하는 것 같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남성의 비율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걸까요? 이건 어쩌면 우리 사회가 남성들에게 고통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가장은 무너지면 안 된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라는 이 사회적 압박이 그들의 비명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증은 슬픔, 눈물, 위축 같은 거죠. 하지만 오른쪽 남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우울증의 모습은 분노, 짜증, 술, 그리고 심지어 공격성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걸 도와달라는 신호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성격이 더러워졌다라고 오해하기 딱 좋죠. 비명이 소음으로 치부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문화도 한몫합니다. 힘들 때 전문가 상담을 받는 건 왠지 나약하다는 증거처럼 여겨지잖아요. 대신에 야, 술이나 한잔하자,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고통이 안에서 골마 터지게 만드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중년 남성의 고립과 외로움 문제를 아주 심각한 공공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일본은 아예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했고요. 영국은 남성 건강 전략을, 미국은 국가 위기 상담 라인을 만들었죠. 이 문제에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개인의 실패나 문제로 치부하면서 시스템적인 대응이 한참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문제 진단에서만 그칠 수는 없겠죠. 그럼 대안은 뭘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새로운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5가지 실행 계획을 한번 보시죠. 첫째, 50대를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로 보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겁니다. 둘째, 정신건강 서비스를 병원 밖, 그러니까 직장이나 동호회 같은 일상으로 가져오는 거죠. 셋째, 전화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문자나 채팅처럼 문턱 낮은 상담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넷째, 작은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막아줄 지역사회 중재 시스템을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고독을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중보건 문제로 공식 선언하는 겁니다. 보세요. 해결의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본 사회적 부검의 핵심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는 것. 노동 정책, 가족 구조, 남성성에 대한 문화적 압박 같은 것들이 모두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파열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이 칼을 손에 든 후에 비로소 그의 비명을 들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그 침묵의 비명을 왜 아무도 듣지 못했던 걸까요?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